평생교육봉사단과 함께하는 역사가 쉬워지는 역시 두근두근 역사놀이 시간입니다. 그림 자극으로 만나는 역사인물과 직업 시리즈 2탄 나라를 구한 통역관 홍순원. 그림 자극으로 옛 인물의 이야기와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주제로 신나게 놀아보려고 합니다. 놀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익히는 역사놀이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직접 얼굴을 못 보지만 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해요. 바른 자세로 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화면 속에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란 영화로 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입니다. 세계 영화인들에게 큰 찬사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봉준호 감독의 말을 영어로 통역한 통역사 샤론 최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이 사진에는 통역사가 둘이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정확한 전달을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양쪽에 통역사가 있어요. 서로 통하지 않는 언어를 번역하여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통역사. 조선시대에도 통역관이 있었어요. 역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사라고도 했어요. 여러 역관 중에서 특별히 나라를 구한 통역관 홍순원이 아주 유명했다고 해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조선시대 역관인 홍순원에 대해 알 수 있다. 두 번째, 조선시대 역관과 현대 통역사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집중 즐거운 역사놀이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림 자극으로 나라를 구한 통역관 홍순원을 만나볼게요. 나라를 구한 통역관 홍순원. 나는 통역관 오경석입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통역관을 했지요. 근데 어릴 적 나는 통역관이 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스승인 이상적 선생님은 중국에서 이름난 학자들도 알아주는 분인데 우리 조선에서는 중인 신분일 뿐이니까요. 이런 고민을 이상적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라를 구한 역관 홍순원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이제 머지않아 고생도 끝이네. 조금만 가면 영경이야. 그러게 말이네. 거의 3달이나 걸렸어. 너무 피곤하니 도착하면 여각에서 푹 쉬어야겠어. 연경 사신이 통주에 도착한 뒤에 한 여각에 들어갔어요. 아니 저 아리따운 여인은? 술집에 상복을 입은 여인이라니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는 본래 남축철강의 고향입니다. 영경에서 벼슬을 하던 아버지가 역병에 돌아가시고 곧이어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을 고향에 모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에서 일하게 되었지요. 저런, 부모님의 장사를 지내려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300금이 필요합니다. 300금이라. 내가 관에서 빌려온 돈이 이걸 몽땅 주면 어쩌지? 그래,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지.
이 돈으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시게.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대인의 성명을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무슨... 아닐세.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네. 성명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 또한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라도 그러네 참. 할 수 없지. 나는 홍역관이라고 하네. 자네 그 이야기 들었나? 홍순원이 공금을 다 써버려 감옥에 갇혔다네. 참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그런데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홍순원이 감옥에서 나올 기회가 생겼어요. 태조께서 조선을 창업하신 지 200년이 다 되어간다. 그런데 명나라 역사서에 선왕 태조에 대한 잘못된 기록이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았다니. 이것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어 청정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역관들의 죄다. 제대로 우리 사정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야. 이번에 가서 꼭 정정한다는 약속을 받아오거라. 이번에 고치지 못한다면 수석 통역관의 목을 베리라. 예, 전하. 이러다 역관들 다 죽게 생겼네. 우리 감옥에 있는 홍순원의 돈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명나라로 보냅시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홍순원과 사신들이 연경에 도착했지요. 저기 조약문 앞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러게 평소와 다르게 비단 장막까지 쳐 있네. 홍역관이 누굽니까? 나요. 무슨 일입니까? 기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말입니까? 예, 예부의 석성대인께서 공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부인과 함께 맞이하러 나오셨습니다. 잠시 후 높은 신분의 부인이 장막 안에서 걸어 나왔어요. 홍순원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지요. 그대가 홍역관입니까? 혹시 통주에서 은혜를 베푼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여인이 내 아내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으니 선뜻 큰 돈을 내주었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천하의 의로운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신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절 받으시지요. 아니 무슨...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보은의 절이니 꼭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여봐라. 이분들을 위해 큰 잔치를 준비하라. 예, 참, 이번에 조선 사신이 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희 태조에 관한 내용이 명나라 역사서 대명회전에 잘못 기록되어 그것을 정정하길 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석성께서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뒤에 석성의 노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홍순원이 귀국할 때 부인이 많은 선물을 보냈답니다. 은인께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어 준비했습니다. 아닙니다. 석성과 부인께서 이미 충분히 갚아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보은이란 글자를 한 땀 한 땀 수놓았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 뒤에 고국으로 돌아온 홍순원은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한 공으로 당릉군에 봉해졌어요. 더 놀랄 일은 임진왜란 때 외적들이 쳐들어오자 병부상서였던 석성이 명나라 조정에 군대를 파견할 것을 요청해서 우리나라에 구원병을 보내준 거랍니다. 스승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홍순원처럼 나라를 위한 역관이 되겠다고 다짐했지요. 그 뒤에 사은사의 통역관으로 북경에 가서 변화하는 청나라를 보고
조선에 닥칠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림 자극 잘 보았나요? 그런데 옛날에 가장 인기 있었던 외국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아니에요. 정답은 몽골어입니다. 고려시대에 몽고가 쳐들어와 고려의 세자와 원나라 공주를 결혼하게 했어요. 왕비와 그 신하들이 몽골어를 쓰고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몽골어를 잘하면 재산을 모으고 벼슬 하기도 쉬웠죠. 그래서 몽골어 배우기가 유행이었어요. 우리도 그때로 돌아가 몽골어를 배워볼까요? 아기를 몽골어로 하면 아기예요. 그렇다면 아가씨는 몽골어로 아가씨예요. 세자 마마의 몽골어는 정답은 마마입니다. 이때 몽골어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이 밖에도 수라, 무수리 같은 궁궐말이나 마누라, 벼슬아치, 장사치의 치 등의 말이 몽골어의 영향이에요. 우리 친구들 영어 마을을 가본 적이 있지요? 여권도 만들고 오직 영어로만 말해야 하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영어 마을이 있었다고요? 예, 있었어요. 사역원입니다. 사역원을 설치하라. 1393년 태조가 명했어요. 사역원의 입학 절차는 아주 까다로웠죠. 1단계, 통역이 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추천을 받아 입학 희망자 명단을 만들면 2단계, 부모, 처가의 신원까지 조사하고 신원보증을 받았어요. 3단계에서는 전 현직 역관 15명의 심사를 받아서 4단계에서 13명 이상이 찬성해야 입학이 가능했죠. 엄청 입학이 까다로웠어요. 사역원에서는 오직 자기가 공부하는 외국어로만 말해야 했어요. 오로지 중국어만 사용. 지키지 않으면 곤장을 맞았죠. 역시 오로지 일본어로만 사용. 지키지 않으면 곤장을 맞았어요. 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달마다 시험을 치르며 3달에 한 번 기말 시험을 쳤다고 해요. 중국어를 할까, 일본어를 할까? 조선시대 초기에는 몽골어와 중국어 2개 언어를 교육했어요. 그러다 외교 관계가 점차 넓어지면서 태종 때 일본어, 세종 때 여진어가 추가되고 위구르어, 유구어를 더 배우게 했어요. 그래도 중심은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일본어였죠. 중국어 학습 교재는 초급 수준의 노걸대와 중급 수준의 박통사를 사용했어요. 노걸대는 원나라 북경으로 가는 상인들이 여행 중에 겪은 일을 생생한 구어체로 엮은 것이에요. 여기 보면 한자를 적고 중국어 발음, 다거, 떼거, 우리말로 큰 형님이라고 적어두었어요. 일본어 학습 교재는 첩해신어예요. 일본어와 발음, 우리말이 모두 써 있어요. 키노우라고 발음하고 키노우는 우리말로 어제란 뜻이에요. 역관들의 의무는 사신을 따라가 통역하는 일이었지만 중국과의 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일본어 역관이지만 또 중국어를 배우는 경우도 있었죠. 중국의 인삼,
은을 가져가서 팔고 비단, 서화 골동품, 새로운 문물인 천리경, 안경, 자명종, 거울 등을 가져와 팔면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약 청심환은 중국에 가져가면 3,000배의 이익을 보았답니다. 이 그림은 책가도인데 서양 선교사들이 그려 중국에서 유행한 것을 조선에 들여왔어요. 심지어 정조 임금님께서는 1월 오봉도 대신 책가도 병풍을 치게 했다고 해요. 앞에서 본 그림 자극의 주인공은 누구였나요? 홍순원입니다.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7차례나 통역에 참여하고 명나라를 9차례나 왕복했어요. 특히 명나라 역사책에 잘못 기록된 우리 역사를 고치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당시 예부 상서인 석성이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임진왜란 때는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 명나라 대장 이효송의 통역관을 했어요. 그가 살던 곳을 고음단골이라고 했는데 그가 도와준 여인이 보은이라는 글자를 수놓아 주었던 데서 이름이 생겼다고 해요. 현재 을지로일가 롯데호텔 앞이라고 하네요. 그림 자극에 등장한 또 한 역관은 오경석입니다. 청나라 북경을 13차례나 왕복하고 서양에 대해서 소개한 책을 가져와 최초로 개화서상을 펼쳤어요. 이 사진은 1872년 북경 프랑스 공사관에서 찍은 것이에요. 이른 시기의 사진이라고 하네요. 조선시대 역관과 관련한 오늘날의 직업은 역시 통역사입니다. 이 사진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을 국빈 방문했을 때 후안 호세 오메아 추기경과 환담하는 장면입니다. 옆에 노란색 안에 통역관이 있지요. 현재도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처럼 열심히 외국어 공부를 해야 해요. 그리고 외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많이 연구하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 시간에 배운 것을 머릿속에 쏙 저장했나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나는 놀이 시간입니다. 우와! 첫 번째 놀이는 길찾기입니다. 활동지 2가지 모두 준비되었나요? 사신단을 따라 중국으로 가는 길은 짐도 많고 길도 멀어서 거의 3달이나 걸렸어요. 한양에서 출발해 의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면 중국으로 심양 산해관을 지나가요. 홍순원이 여인을 만난 통주를 지나면 바로 북경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직접 그 길을 가볼 거예요. 선생님이 준 활동지에 중국으로 가는 길을 표시해 보세요. 시작! 길찾기를 하는 동안 화면을 멈춰주세요. 중국으로 가는 길 잘 찾았나요? 그럼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의 길도 정사, 부사, 서장관, 의원, 역관 등 많은 사람이 한양에서 출발했어요. 부산을 거쳐 배를 타고 대마도에 도착해 또 배를 타고 힘든 길이었죠. 그런데 통신사가 오면 일본에서의 환영이 대단했다고 해요. 이번에도 활동지에 일본으로 가는 길을 표시해 볼까요? 출발! 길찾기를 하는 동안 화면을 멈춰주세요.
이제 두 번째 놀이를 시작합니다. 줌 아웃 게임. 게임 방법은 1. 확대 사진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2. 정답을 알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3. 모른다면 줌 아웃된 사진을 관찰합니다. 4. 정답은 하나, 둘, 셋 하면 외칩니다. 연습 게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답은 하나, 둘, 셋 고양이입니다. 본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답은 하나, 둘, 셋 안경이네요. 두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답은 하나, 둘, 셋 천리경입니다. 세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답은 하나, 둘, 셋 자명종이네요. 네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답은 하나, 둘, 셋 책가도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세 번째 놀이는 만들기입니다. 정조 임금님도 좋아했던 책가도를 만들 거예요. 선생님이 준 준비물을 확인해 볼까요? L자 파일, 책가도가 인쇄되어 있어요. 칼라 네임펜이 필요해요. 파일에 네임펜으로 자기 맘껏 예쁘게 칠을 해보세요. 시작! 만들기를 하는 동안 화면을 멈춰주세요. 오늘의 문화유산은 조선시대 외국어 교재인 박통사, 노골대 등의 책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라를 구한 통역관 홍순원에 대한 그림 자극을 보고 역사 시간에는 조선시대 외국어를 가르친 사역원에 대해 배웠어요. 또 중국, 일본으로 가는 사신의 길도 찾아보고 책가도도 만들며 재미있게 놀아보았죠.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에요. OX 퀴즈 타임입니다. 1. 조선시대 영어마을식 외국어 교육기관은 사역원이다. 정답은 맞았어요. O입니다. 2.
홍순어는 일본어 역관이다. 정답은 하나, 둘, 셋, X입니다. 아니지요. 중국어 역관이었죠. 3. 역관들이 중국에서 안경, 자명종동에 새로운 문물을 들여왔다. 정답은 하나, 둘, 셋. 오, 맞았어요. 예, 맞았습니다. 역사가 쉬워지는 역시 두근두근 역사놀이. 다음 시간에는 물고기 박사 정약전 이야기로 또 어떻게 신나게 놀지 기대해 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다 파이팅!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